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의 오경우입니다. 지금부터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1935년 선화곤의 중흥에 발판이 된 조선불교 중앙설립 참건과 조선불교 선종 수자의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5년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전의 선화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21년 만에 한용운 스님이 설립 이념을 제시하셨고 남전, 도봉, 석두 스님을 주축으로 한 민족불교의 지성들이 이 한국불교의 정체성 수호와 선불교 중흥을 위해서 설립하셨습니다. 1922년에는 선우공제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 선우공제회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청정 비구 수자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창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원의 진흥을 위해서 선우의 의연금과 희사금으로 경비를 충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원 각 지부의 설량미 가운데 이할과 매년 예산액 가운데 그 잉여금을 저축해서 공제회의 기본 재산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재산을 가지고 1923년에는 사단법인을 인가받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총독부의 무성의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우공제회는 꾸준하게 발전을 하게 돼서 1924년에는 그 회원수, 선원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총독부의 탄압과 당시 불교계의 소극성으로 인해서 약 7년 동안 사무소를 직지사나 도모사로 옮기면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총독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큰 것이었죠. 그러다가 1931년 김저금 스님이 선화곤을 인수하면서 중흥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수자대회를 개최를 해서 수자 스님들의 뜻과 단합을 결집시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불교계의 지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중앙교무원의 청정 비구승들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을 마련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은 이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1954년 정화운동 당시에도 이런 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부인선우회, 또 남녀선우회 같은 불자들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선원이라고 하는 기관지를 창간을 해서 이 선불교 대중화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34년 선화곤의 재단법인 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4년 12월 5일에는 선화곤은 선우공제회를 조선불교 중앙설립 참고원으로 그 명칭을 바꿉니다. 이 재단법인 인가는 안팎으로 선화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선원은 1931년에 4곳이었던 것이 1935년에는 45곳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 선원의 안거 대중 역시 1932년에는 212명이었던 것이 1935년에는 329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해서 수행 환경이 향상이 되고 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1935년 조선불교 선종수자대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종수자대회는 1934년 재단법인 인가 직후에 개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35년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선화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개최를 합니다. 36개 사찰에서 약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즉 일제강점기에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염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선불교 이 선종수자대회는 궁극적으로 선종의 근본적인 독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선 창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수자대회는 조선불교 선종이라고 하는 종명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 선종은 선불교가 한국불교의 연원임을 표방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임재종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임재종 운동은 일본과 조선 총독부의 한국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맺어졌던 조동종 맹약에 반대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만해 한용은 석전 박안영 스님을 주축으로 한 민족불교를 계승하고자 했던 스님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시 조선불교 선종수자대회에서는 선종 종규를 제정을 합니다. 전체 12장 29조로 구성된 이 선종 종규에는 종명뿐만 아니라 종무원과 종정 그리고 재정까지도 전부 제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단과 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종무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서무, 재무, 교화부와 같은 세 개의 부서를 마련을 해서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중앙종무원은 1922년에 창립되는 선후공제회를 계승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임원 구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불교 선종의 상징성과 더불어서 후심점을 갖기 위해서 종정을 추대를 하게 되는데 신해월, 송만공, 방한음 스님이 당시의 종종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더욱이 이 중앙종무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오성월 스님이 중앙종무원 원장으로 추대돼서 선화곤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선화곤은 이때부터 수행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인 중앙선원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선원 청규를 제정하게 되는데 전체
8조의 중앙선언 청규 가운데 5, 6, 7조는 일제와 불교계의 외색 불교와 경향을 금지하고 지극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입 금지와 남녀 좌석 구별은 대처 식입으로 대표되는 외색 불교를 엄격히 금지해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인가와 창종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설리 참고원과 조선불교 선종의 창종은 다음과 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참노덕 청정 비구 수자들을 위한 양로선언을 창설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로선언의 이 창설은 선불교를 중흥시키고 수자들의 수행 여건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 선우회와 부인 선우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자력수혜의 대중화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인 선우회는 조선불교 중앙부인선언으로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수행 공간에서 수행하는 그런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학원의 1934년과 1935년에 재단법인 인가와 창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41년에 유교법회, 그 다음에 해방 이후인 1954년 불교 정화운동에도 면면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선학원의 일제강점기 중흥을 마련한 재단법인과 창종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